2023학년 대입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정시 지원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를 포함한 10개의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서울대를 빼고 지방에 있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정시 지원 전략, 수학을 5등급을 맞춰도 수학을 6등급을 맞아도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년도에 호남 명문 전남대도 사실상 미달이다,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정시는 가나 다군, 한 번씩 기회가 있기 때문에 3대1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미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남대에서 그런 과가 몇 개 있었다, 이런 기사가 있고, 또 하나는 전년도 2022학년도 정시 경쟁률이 4.82대 1로 모두 상승했다라고 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경쟁률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점수 상승했느냐 하락했느냐, 요 결과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건 국회의원 통해서 나온 자료인데, 흔히 말하는 문과 침공, 우리 미적 기하를 봤던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했던 이런 비율들이 서울대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국 전체로는 12.6%에 해당하는 그 비율로 이과생들이 문과과로 이렇게 교차 지원했다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서울대 제외하고는 경북대가 제일 셌다, 근데 부산대다, 뭐 이런 어떤 기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정시 선발 인원 2023학년도니까 올해 게 되겠죠. 자, 가나 다군 통틀어서 10,000명의 학생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주로 가나군에 포함되어 있고요. 제주대가 나다군에 포진되어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가나군에 포함되어 있고요. 다군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예체능 쪽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나군에 지도국 선발 인원이 많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인문과 자연을 나눠보면 제주대만 나다군에 포진되어 있고 다 가나군에 있다더라. 그래서 전체 인원 아까 10,000명 정도 됐는데, 인문하고 자연만 따져보면 9,300여 명, 그 중에 인문이 3,000여 명, 자연이 6,000여 명, 총 그래도 9,341명이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에서 뽑는다, 서울대를 제외한. 그러면 각 대학의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몇 가지 지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서울대 제외한 9개를 좀 살펴볼 텐데요. 강원대부터 이렇게 보시면, 자, 특별하게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보다는 골고루 다 잘해야지 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반영 비율 안에 넣는 대학이 있냐, 아니면 감산이냐 가산이냐. 감산 가산하는 대학들의 영어 그 비중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탐구 과목은 다 2과목 반영하고요. 그래서 우리 수시에서 최저학력으로 적용할 때도 그렇지만 지역 거점 국립대학은 좀 다른 비슷한 그 레벨의 대학 치고는 수능 반영 과목들이 많은 편이다. 강원대도 보니까 뭐 특별하게 뭐 센 게 없어요. 인문이니까 당연히 국어가 높고, 그 다음에 수학, 탐구고, 그 다음에 영어. 그러니까 국어하고 영어가 높은 편이고, 자연은 수학하고 탐구가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이 충남대를 좀 주목해야죠. 충남대가 인문은 확실하게 국어 45%, 수학은 25%밖에 반영하지 않아서 실제로 이 충남대에서 5등급, 심지어 6등급의 수학 맞은 학생이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반면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이 45, 그 다음에 국어 25, 이렇게 수학 점수가 높으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대학들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퍼진되어 있고, 전북대도 수학하고 국어하고 수학이 인문자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전년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점수가 포진되어 있고, 그다음에 활용 지표로 100분이냐, 표점이냐, 또는 뭐 이 표점 플러스 변환 표준 점수는 탐구 과목은 변표를 사용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경북대 같은 경우는 영어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편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문은 국어하고 탐구가 높고, 자연은 수학이 높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 입시 결과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여기는 충남대학교 입시 결과입니다. 2022학년도. 자, 잘 살펴보시면, 자, 아까 충남대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와 국수 탐구의 표준 점수, 그 다음에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데 어, 전 과목을 다, 전 영역을 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비중 차이는 있지만 인문은 국어가 높았고 그 다음에 자연은 수학이 높았죠. 그래서 국문과부터 이렇게 보면 국어는 되게 높은 편인데 반대로 수학은 되게 낮아요. 낮다 보니까 심지어는 58%, 58% 같은 경우가 이게 5등급 아닙니까? 46.4% 또 5등급이고요. 거의 뭐 41%짜리도 있고 이렇게 수학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점수가 70%대 또는 60%대 후반 정도 맞으면 충남대에 붙었더라. 물론 100분이 70% 컷입니다. 100분이 70% 컷이라서 커트라인은 아니지만 이 정도 점수 나오면 충남대에 붙었더라. 전년도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어떤 위치가 어느 정도라고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는 보통 3등급대에 나오고 평균 70% 안쪽 전으로 과마다 약간 다르지만 또 자연 계열은 수학이 높으니까 수학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죠. 자연 계열이 수학이 높고 대신에 국어 좀 약하고. 자, 그래서 특히나 주목할 과가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는 이따 분석을 좀 하겠지만 자, 평균 68.5%입니다.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이 이게 10명 중에 7번째 석차가 되는 학생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런데 수학이 48.2%밖에 되지 않아요. 수학은 5등급 맞았는데도 충남대를 붙은 사례가 되고 그 다음에 환경공학과 같은 경우는 자, 국어가 63%, 탐구도 64%, 그래서 평균 68.73 정도 됐는데 충남대 환경공학과 붙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점수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충북대학교 합격자 결과인데요. 입시 결과 어디가 사이트에서 통해서 본 건데 마찬가지로 대부분 60% 중후반, 그다음 70%뭐 과마다 높은 과도 있지만 대부분 6, 70%면 붙는 과들이 많이 보입니다. 평균 100분이 평균이니까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이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학별 환산 점수로 다시 계산해서 이걸로 비교해야 됩니다. 배치표에 나오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고 대충의 위치만 참고하시고 실제로 원서 지원할 때는 환산 점수로 다 계산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충북대 기준으로 60%대 후반, 70%대 초중반이면 웬만한 과들은 들어오더라. 충북대 가든 골고루 알아서 아까 충남대는 약간 다르게 골고루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점수가 처지는 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이 50%대입니다. 그죠? 그런데 국어가 30%, 수학이 20% 반영하는 대신에 탐구도 30% 반영하기 때문에 국어에서 모자란 부분은 탐구에서 이렇게 92%를 메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충격적이죠. 59.33, 70% 컷이 물론 최종까지 하면 더 떨어지겠지만 4등급 이하까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5등급이잖아요. 5등급 때 굳이 따지자면 등급으로 말하자면 59.33이 물리학과의 70% 컷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37% 이게 자연 계열이니까 국어 약하고 그다음에 수학하고 탐구가 좀 높게 반영해서 국어 이렇게 낮은 애들 보고 국어가 37% 나왔다는 얘기는 정말 처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붙을 수 있었다. 마지막 거는 강원대학교 예인데요.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60%대 이게 이제 평균이니까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 60%대가 되게 많이 보이죠. 심지어는 50%대도 보이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지고국의 위치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문학부로 보면 63.63%이고 나군의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는 50.95. 그래서 보통 5등급대 이렇게 맞아서 붙었다. 강원대학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 대학별 입별 자료를 좀 비교 분석을 하겠는데요. 자, 원래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의 그 합격 점수가 입시 결과가 그렇게 나왔나? 자, 아닙니다.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보입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아까 봤고요. 우리가 이제 작년, 재작년 자료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까 인문학부 봤는데 강원대 기준으로 63.63%였죠. 63%였는데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73.03이었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떨어진 거고요.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도 50.95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것도 거의 2년 전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게 보이고 충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에 80년 1호였던 사회복지학과의 70% 입시 결과가 68.5까지 떨어졌고요.
환경공학과도 76.45에서 68.73으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충북대 같은 경우도 경제학과는 80.25였는데 69.83으로 떨어졌고요. 물리학과는 78.75였는데 59.33으로 떨어졌습니다. 매년마다 서울 수도권 대학으로 선호가 항상 쏠리죠. 더 많이 좋아하고, 게다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정시가 늘어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많이 서울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지만 2022학년도 경쟁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떨어진 대학도 있어서 실질 경쟁률이 미달이 난 것처럼 보이는 과도 분명히 있는 건 맞지만, 전반적으로 경쟁률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성적은 떨어졌다. 뭘 의미할까요? 자, 이전 대비해서 그 직업국에 갈 만한 학생들이 그 성적대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표현이 죄송하지만 택도 안 되는 점수대 학생들이 지원해서 붙고 또 그 학생들이 다닌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각 대학마다 요즘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인문쪽의 경영 관련된 학부와 그다음에 자연계열의 컴퓨터공학과를 한번 해볼 텐데, 강원대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75.67이었던 입시 결과가 자, 올해는 67.24로 여전히 떨어졌고요. 경영학부가 대신에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도 떨어졌습니다. 2년 전에 73.92였는데 67.80으로 떨어졌습니다. 강원대는 그랬고요. 충남대 같은 경우는 인문의 경영학부는 2년 전에 82.35였는데 올해는 77.17, 그러니까 전년도죠. 17로 떨어졌고요. 컴퓨터 융합학부는 2년 전에 77.20이었던 70%의 컷이 지금은 78.83으로 작년도에 올해서 올랐죠. 그래서 어떤 인기 있는 그 과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충북대 같은 경우는 경영학부가 2년 전에 82.50이었는데 전년도 결과는 71.33으로 떨어졌고, 자연계열에 해당하는 컴퓨터공학은 74.25였는데 77.50으로 더 올랐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직업국에 있는 대학들 입시 결과가 하락하는 추세인데, 그 중에 인기 있는 몇 개 학과들, 컴퓨터공학과를 포함한 몇 개 학과들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다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고요.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그리고 올해는 반등할 거냐, 아니면 올해도 떨어질 거냐, 떨어지면 얼마큼 떨어질 거냐,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좀 볼 텐데요. 자,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우리가 봤습니다. 7명 모집하는데 환산 점수로 165.27이 70% 컷이었고요. 이거를 100분위로 보기 편하게 나타낸 게 68.5%였습니다. 그런데 자, 충남대는 아까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 그랬죠. 국어, 수학, 영어는 표준 점수,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그 다음에 탐구 두 과목은 100분위를 기점으로 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바꾼 점수를 하는데, 자, 국어 3등급, 수학 6등급, 영어 2등급, 탐구는 3, 4 이렇게 맞았는데, 단순하게 표점의 합은 327점입니다. 그리고 이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을 낸, 이 100분위 평균을 낸 걸 다 더해서 해봤더니 195%가 나와서, 흔히 말하는 우리 그 입시 결과 나온 그 자료 놓고 보면, 자, 68.5%가 이 충남대 사회복지학과의 평균 점수라고 했습니다. 70% 컷. 그런데 이 학생은 따져봤더니 65%가 나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합격을 했습니다. 왜냐? 아까 충남대는 자, 인문 같은 경우는 자, 국어의 표점에다가 무려 45%, 비중이 45%가 되고, 수학은 25%밖에 반영 비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학을 이렇게 6등급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출 점수는 165.37이 나와서 165.27보다 높으니까 당연히 붙었죠. 자, 그래서 충남대는 이렇게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에게 인문 계열은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 그래서 6등급짜리도 붙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마찬가지로 2등급, 5등급입니다. 뭐 비슷하죠. 수학 못하는 건 비슷한데, 근데 영어가 치명적으로 5등급이에요. 그리고 탐구도 위인 학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 3, 4나 4, 3이나. 그래서 액면 그대로 표점을 더해봤더니 338점이 나와서 위인 학생보다는 높아요. 그리고 100분위 평균도 봤더니 210.5가 나와서 70.5니까 당연히 높고, 그리고 그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서 봤던 그 점수 대비해서는 높은데, 근데 이 학생은 불합격입니다. 왜일까요? 자, 산출 점수를 계산했더니 이 학생은 162.51이 나옵니다. 165.27이 70% 컷이니까 정확하게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70% 컷보다는 점수가 낮아요. 근데 국어, 수학이나 탐구는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왜 그럴까요? 봤더니 영어 5등급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충남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감산을 하는데, 자,
1등급은 0점, 2등급은 마이너스 2점 이런 식으로 감산을 하는데 위에 있는 학생은 2등급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점만 감산했지만 아래 학생은 5등급이라서 무려 마이너스 11점을 감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뭐 다 1, 2등급 맞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3등급까지는 커버를 해줘야지 이렇게 손을 많이 안 보는데 전체적으로는 영어를 제외하고는 B 학생이 훨씬 더 점수가 좋았던 것 같은데 결국은 환산 점수에서 떨어져서 차이가 나서 떨어졌다는 거 한번 사례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충북대학교 경제학과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19명 모집했는데 환산 점수로 966.01이 70% 컷이었고 이게 100분이 나타나는 점수가 69.83이었습니다. 자, 충북대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이 국어가 30%, 수학이 20%, 탐구가 30%, 영어가 20%라서 골고루 다양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아까 충남대하고는 약간 다르게 어느 특정한 과목, 인문에서 국어가 상당히 높고 수학이 낮은 이런 편이 아니라 그냥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자, 4등급, 5등급 이렇게 맞고 영어도 3등급 이렇게 골고루 맞아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단순한 그 표점의 합은 341점, 100분위는 210이라서 평균은 70.66. 그래서 전체적인 그 70컷 대비해서 평균도 높죠. 환산 점수 했더니 966.53이 나와서 우리 70% 컷보다는 점수가 높죠. 합격한 학생입니다. 가장 노멀한 학생. 이렇게 충북대 정도 가기 가장 노멀한 학생인데 그에 반해 B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가 5등급, 수학이 4등급, 영어 3등급, 탐구 두 과목이 4등급, 2등급입니다. 위 학생들하고 비교해보면 얼핏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래서 표점을 다 더했더니 340점 비슷하죠. 그리고 100분위도 211.50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굳이 평균을 내면 70.5가 나오는데 여기는 70.66, 70.5. 근데 70% 컷이 69.83이기 때문에 요 수치만 놓고 보면 붙어야 정상인데 이제 환산 점수로 계산해 봤더니 963.61이 나왔습니다. 자, 70% 컷이 966.01이라서 정확하게 커트라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963.61이 떨어진 걸 보니까 커트라인이 이거보다 살짝 높았던 것 같아요. 점수가 한 3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누군 붙고 누군 떨어졌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자, 여기서 자, 충북대 같은 경우는 국어 30%, 수학이 20%인데 위에 거가 약간 바뀌었죠. 위 학생은 국어가 높고 수학이 낮은데 이 학생은 국어가 낮고 수학이 높아요. 그래서 반영 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어 못하는 학생이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데 지원하면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똑같은 표점합은 똑같고 100분위 비슷한다 할지라도 환산 점수로 반영했을 때 어디에 반영 비율이 높은가. 그래서 극단적으로 국어 수학 점수가의 괴리가 심하다, 탐구가 높다 낮다 이런 거 봐서 반영 비율이 높고 낮은 이건 비단 지고국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부터 포함해서 이 반영 비율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선호하는 대학들은 어느 특정하게 한 영역에 한 과목에 몰아주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잘 찾아서 조사해서 나의 유불리를 따져서 지원하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경쟁률은 전년도에도 상당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대비 입결을 분석했더니 점수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다. 아무리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메리트가 있다 하더라도 요즘 학생들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입결이 떨어지고 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예측하자면 떨어지는 분위기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소신껏 한번 지원해 보시고요. 또 모르겠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전반적인 추이를 잘 보셔서 지원하시기 바라고 12월 9일에 여러분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여러분 어떤 과목이 생각보다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번 잘 비교하셔서 이렇게 대학마다 반영 비율들 잘 살펴보시고 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대학들을 찾는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